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요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572억 3,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005만 원 증가한 42억 5,677만 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1,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폭염 대비 등 4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61만 원이 증액된 235억 6,192만 원입니다. 지방도 3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 정산 해지 이자 수입으로 3,711만 원, 평택역 주변 도로 개설 사업 부담금으로 7,850만 원, 남산 1, 2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특별 교부세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허가에 따른 도로조명료 징수 교부금 9,044만 원과 도로정비평가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도로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4천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460만 원이 증가한 71억 5,873만 원입니다. 21년 어린이 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이자 수입, 기타 환급금으로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9,584만 원 증가한 190억 7,473만 원입니다. 21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7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24억 600만 원과 도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등 4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한 2,633억 5,76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 예산 대비 124억 5,432만 원이 증액된 388억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대책비를 2,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업 추진으로 4,200만 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3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11억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보상 협의 진행을 위한 우편 발송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 원은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5억 원을 계상하여 공익사업의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의 국도 39호선 횡단공법 변경에 따라 공사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보상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 39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우선순위 2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중 대로 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보상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잔여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정일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1천만 원과 국유지 보상비 3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잔여공사비 2억 원 및 국가철도공단 위수탁 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을 위해서 세교동 소로 1-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억 8천만 원,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군문교에서 시도 10호선 간 도로확보장 공사에 16억 8천만 원과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세교동 소로 2-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6천만 원과 세교동 소로 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현천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잔여공사비 13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 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용이동 대로 1-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30억 원과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남산 1, 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 후 금해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제동 산 40-26번지 1원 도로 포장공사는 오독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상가 진입로 축소 민원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평택고 횡단도로 개설공사
2021년 행정안전부 주한 미군기지 평택지원사업 결산 정산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이자 반납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 예산 대비 3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 출장소 및 고덕동 주변 자전거도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북부 지역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소사벌지구 도로개선 실시 등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유지 보수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한 8억 원과 원활한 제설 작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제설 제재 구입 및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갓길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여 학교 주변과 마을 안길 등 보행자가 많은 기존 도로에 보행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주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국제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미 확보된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기존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1억 1,1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1,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사고 났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4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옐로 카펫 설치하여 초등학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72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도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사업으로 4,7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 버스의 적자 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7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열대 추가 도입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통학 마을버스 운행 대수가 33대에서 32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학생 통학 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기사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1,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지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 15억 9,750만 원과 2차분 34억 9,500만 원, 그리고 1, 2차 노선버스 한시 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 11억 4,450만 원과 2차분 24억 6천만 원, 그리고 5, 6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10억 7,400만 원과 성립전 예산 2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택시 이용 횟수 증가로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해 시비 3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버스 공영 차거지 조성 사업으로 재결 신청에 따른 자녀 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차고지 운수 종사자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 등록 관리를 위한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기존 업무 수행료비 1,080만 원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6,644만 원이 증가한 181억 7,694만 원입니다. 2020년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이 정산 반환금과 이자 수입, 기타 환급금으로 5억 6,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2년 주차환경 개선 사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29억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비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주 2차 아파트 송현성당, 안중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 개선에 각각 3개소에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선건설교통국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조금 되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 대비 한 39% 증액됐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도로 건설에 상당히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보면 설해 예방 대책이 있어요. 5억 3천만 원을 이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기 확보된 게 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제설자재 구매가 3억이 이제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추경에 3억이 예산 편성된 겁니까? 전년도에도 최종 예산이 3억인데 전년도에도 3억 예산 집행이 추경에 올라왔었던 겁니까? 예, 전년도에도 추경 예산액이 3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제설 자재 구매를 하는데 꼭 추경에 요거는 따로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세우나요? 예,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연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등이 이게 이제 굳을 경직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어서 추경에 예. 저희가 요 시점에서 이제 구입을 하면 네, 가을에 이제 저희가 이해됐습니다. 예. 그 57페이지 보면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5,280만 원 이제 지방도로에 이제 제설제 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억 예산은 친환경 제설제가 아니고 이거는 친환경 제설제인가 보죠? 이게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비 지원을 받는 네. 부분인데요. 친환경 제설제로 기준을 해서 123톤 정도 기준을 해서 이 금액이 이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염화칼슘이 우리가 이제 지금 추경에 세운 3억 예산 그 제설제하고 지금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는 그 제설제하고 다른 제품입니까? 제품은 여쭤보는 거예요. 제품은 똑같습니다. 제품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표현이 이렇게 돼서 도에서 받는 거는 친환경 제설제, 시에서 하는 거는 뭐 일반 제설제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앞으로 표현을 예.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9페이지 갓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존에 확보된 게 3억이고 지금 2억인데요. 확보된 그 갓길 정비 사업에 다 투입된 겁니까? 기존 거는? 지금 이제 갓길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0년도에 일괄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15km에 한 40억 9,100만 원 정도를 총 예산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해가 이제 3개년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40억 중에서 얼마 정도나 지금 올해는 이제 11억 1,300만 원 정도 예산 이제 올해. 총액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4개, 5개 노선 정도를 이게 하게 되고요. 갓길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마을 같은 경우에 예, 도로 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지임로라든가 선정을- 이런데 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런 예산이 굉장히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데 정확한 선정 기준과 어떠한 그 뭐 집행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는지 뭐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선정 기준은 그 저희가 이제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마을 진입도로를 제일 우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그 동지역이지만 그 마을이 이제 그 칠학지구에 가까운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마을 진입도로를 우선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부터 2018년도부터 이런 이제 추진 사업을 하면서 40억 정도를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2020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이게 있습니다. 뭐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네.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 갓길 정비 그 조사 용역을 이제 19년도에 네. 실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20개 구간에 대해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연속 사업, 시작하는 연속 그런 사업이라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국제대교 자동 염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5억 이제 기 확보된 게 1억 6천 특별 교부세로 해서 1억 6천을 이제 받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꼭 필요한 네네. 5억이 확보가 안 돼서 12로 처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2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예산 집행을 해야 되나 이거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특별 교부세를 뭐 재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 도로가 지방 도로인가요? 시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예, 이게? 지방도인데요. 그 저희가 그 특별 교부세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1월에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저희가 그러면 도 교부가 특별 되질 않아서 특별 뭐 특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공모해서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꼭 자동 염수 설치 사업이 좋긴 하지만 아주 절실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수동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12로 과연 집행을 하는 게 맞을까? 국비가 안 되면 도비 특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혹시- 저희도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이제 특조금을 받고 또 추가로 이제 요청을 하고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반영은 이제 못 시켰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이 설에 교통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는 꼭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을 꼭 하고 필요한 있습니다. 거는 다 예. 공감을 하죠. 예. 이렇게 절박한 건데 왜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밖에 안 줄 뿐더러 도비는 신청을 해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우리가 뭐 위원님들끼리도 잘 상의를 좀 한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많이 됐죠? 지금 이제 착공하려고 이제 허가 신청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거의 다 밟고 있습니다. 이 지금 30억 부족 공사비는 원래 책정되어 있었던 거죠? 예, 원래 돼 있는 총사업비에. 건데 이제 특별회계에서 네.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입해서 예, 이거 뭐 큰 문제 없겠죠? 이 예, 사업 큰 문제 없습니다. 하는 데 예, 있어서 예, 예. 추가로 혹시 뭐 사업비가 이 97억 이외에 더 들어갈 뭐 이런 여지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거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잘 체크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이고요.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실습의제 민방위 교육 운영 추경에 지금 3위 추경에 4,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물론 예산을 뭐 깎는다는 자체는 뭐 더 좋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 예산 우리가 이제 편성하고 심의할 때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연내 우리가 이제 집행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되고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그 일반적인 추경들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 연도 본 예산에다가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삭감 처리한 게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에서 예산 전용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상초에 이제 국비로 내려왔던 이제 기타 예. 보상금하고 이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서울명세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1월에 행안부 이제 거기서 민방위 교육 변경 지침 시달이 되면서 그 국비를 전용을 해서 교육 운영비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는 이제 삭감 처리를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국비에서 지금 예산 전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에 그 추경 올라온 거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 전용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지방재정법 제 47조에 보면 예산의 사용 금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를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법 49조에는 예산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전용 내역을 분기별로 시의에 제출하고 다음에 결산 시 전용한 경비 금액과 사유를 세입세출 결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어떻게 됐든 이 예산 전용은 잘못하면 시의에 대한 그 예산 심의 권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엄격히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국비에서 지금 예산 전용한 거지만 이게 그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당초에는 이게 민방위 실습이나 이런 걸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연초에 이제 지침이 올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습이나 이런 거가 잘 안 되니까 이 사이버로 교육을 하면서요. 이 실습 비용을 이제 활용이 안 되니까 요거 갖고 시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던 시에서 하려고 그러던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바꾸면서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사업 예측이 잘못됐고 국비지만
앞으로 이제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좀 한번 심각하게들 다들 좀뭐 고려를 해봐야 된다. 되도록이면 뭐 이런 것들은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좀 최소화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뜻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 페이지 11쪽 좀 잠깐 한번 보죠.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82.44%예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 확보된 금액이 3억이에요. 3위 추경에 지금 5억이 올라왔고 지금 확보된 금액이 예산 금액이 3억인데 추경보다도 적거든요. 근데 예산 집행률은 81.44%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는 대부분 이제 그 국도에 관련돼서 이제 그 국도를 현재 공용 중인 도로에 미지급된 용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소송에 의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한 거는 이게 82.44%가 지금 3억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본 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죠? 그 추경 금액을? 저희가 이게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기 소송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이거 그럼,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소송이 확정되면은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럼 또 요청을 소송이 이게 드리고 언제 합니다. 끝난 겁니까? 소송 최종 결론이 나온 게 그 내역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자료는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14쪽에 보면 시도 6호선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상황이? 본래는 그 대반 사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거기 경기유치원인가요? 내려오다 보면 철도 그 밑에 철도 지나가는 구간 조금 내려와서 그 밑에 대반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도로 그 도로로 지금 변형해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작물이 많아서요. 그 농경지 쪽으로 해서 신설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 도로구역 결정을 마무리했고요. 올해 이제 추경에 보상을 시작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분예산에다가 좀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진행 속도도 봐서 그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좀 앞으로도 예산을 좀 어떻게 됐든 사업이 진행되면 원만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다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22쪽 그 두정 1위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 좀 한번 잠깐만 좀 봐보시죠. 역시 이것도 이번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위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 뒤에 내역을 보니까 23쪽에 보니까 이 구간 공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분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본 예산에 그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공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2022년도만 달랑 이렇게 놓고 보면 본 예산 확보액이 전혀 없어요. 없고 추경에 지금 처음 확보되는 것 마냥 가다 보면 의원님들이 그 모르는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님들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면 거기 아까 제가 그 질의한 23쪽에 이 구간 공사비 부족으로 2억 1천만 원인가요? 2억 1천만 원을 부족분이 있다고 나온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18년도부터 1구간, 2구간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이제 올리면 이제 본 예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비 예산을 좀 이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19 관련 그런 재정 집행 사항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뭐 사업비를 많이 반영을 못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명서 267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28쪽 한번 좀 잠깐 봐보시죠. 신대리 소로 2-1-14호선 도시계획 개설공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9쪽에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상비를 지금 10억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상비라는 거는 그 보상을 받을 분들이 내세우는 감정평가사 분하고 시에서 감정평가사, 경기도 감정평가사 세 분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감정 금액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구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 금액을 그 감정평가에 의한 게 아니고 그 보상받는 분의 요구액을 들어준다는 말밖에는 지금 요 문구만 놓고 보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추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보상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감정 평가를 해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사비는 실시 설계를 해서 이제 공사비를 확정을 짓고요. 보상비는 평가하기 전에는 보통 토지 가격의 2.5배에서 3배 정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상비를 10억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요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감정 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상 금액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좀 담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보상비 10억 요구 그러면 그 보상받는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좀 이런 표기들은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70쪽 좀 한번 보죠.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271쪽이고요. 물론 이건 뭐 도비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 뭐 부득이하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 엘로카펫 학교 주변에다가 이제 벽이나 뭐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뭐 안전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노랗게 돼 있어가지고요 눈에 많이 띄고 이제 이게 확 띄거든요. 그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거기에 학교 통학할 때 그때 이제 횡단보도 건너거나 그럴 때 이제 서 있는 자리인데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 이게 확 띄게 이제. 그런데 일부 뭐 어떤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 조사한 거 보면 차량 속도가 뭐 한 17km 정도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안정성 확보도 좋다고 그러는데 또 어디 지자체들도 이렇게 말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흉물로 변해가지고 쓸모가 없다 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또 나오는 데도 또 의외로 많아요. 예, 일부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평택시에서도 이 엘로카펫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부형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또 이게 좀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일부 또 얘기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 전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게 틀릴 수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그 이번에 추경에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산출 내역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있는데 보니까 당초 개착 공법에서 변경 비개착 공법이라고 이거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 개착 공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구조물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비개착은 뭐 매설물이 많거나 교통량이 많을 때 지하에 뭐 어떤 구조물을 집어넣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애초에 왜 이거를 그 비개착 법으로 하지 않고 이게 변경됐어요? 이게 그 장소 교차로 그 거기에 그 지하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장수 교차로하고 그 교차로가 이제 예. 이제 국도 39호선하고 그 예. 연결되는 교차로입니다. 근데 그렇죠. 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그 개착공법으로 해서 그 교차로 부분을 네. 차량을 우회를 시켜서 통과를 하고 구조물은 그 국도 구간에는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이었었는데 네. 이게 그 이제 수원국도 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통행량이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우회도를 만들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그래서 이걸 부득이 이제 그 비개착 공법으로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이제 비개착 공법 이제 안밀하는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간이 그 지하 터널 공사비만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그 저기 국도 횡단 39번 부분 도로, 공사비입니다. 39번 도로 밑으로. 예, 예. 이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준공도 안 되고 이제 늘 이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 도로에 대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이제 많았는데 이게 지금 50억이 요구되면서 공법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애초에 좀 잘 살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그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이제 네. 계속 협의도 하고 이제 가서 네네. 또 저 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비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뭐 10위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예산이 좀 꽤 이제 큰 것 같아서 빨리 개통이 돼서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61페이지에 그 평택국제대역의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작업이 아까 이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 국제대교가 이제 그 팽성 그 어디냐 K6하고 이제 평택하고 연결 도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도로 길이가 600m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자동 분사 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 다리가 그 개통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개통 전에도 붕괴 사고도 한번 있었던 아픔도 있고. 네네. 그러면 요즘 그 이런 그 횡단도로 호수나 바다 횡단도로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다리를 놓을 때 열선 처리하지 않아요? 열선 처리를 해야만이 될 장소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자동 염사 장치를 해야 된다 하니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량인데 이럴 때 애초에 그 공법을 쓸 때 요즘은 서해대교 같은 데는 눈이 얼고 결병 현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녹잖아요. 열선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게 추가 뭐 비용 5억 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평택시에서 건설을 하는 어떤 교량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도록 예, 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75페이지) 우리 사업설명 75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9억 2천만 원이 이제 그 저상버스 10대 구입 비용으로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이제 30대를 폐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0대 폐차를 하는데 그 폐차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건 이제 버스회사에서 예. 이제 차량이 그 지난 것들을 이제 폐차하는 겁니다. 폐차를 하면 그냥 폐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재활용할 수 폐차하는 거죠. 몇 년 운행을 하면 폐차를 하죠? 보통 한 10년 정도 하면 네. 폐차합니다. 아 그래요. 그 폐차 그냥 폐차시키고 마는 거예요? 어디 어떤 또 재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폐차한 차량을 다시 또 이용하게 되면 이제 네. 또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폐차장에서 아마 이제 처리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그 교통 장애 이동 수단으로 쓰는 그 저기 뭐야 버스가 아니라 뭐라 그러나 그 은행 그 택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국 구현이 좀 남아 있는 거는 어디 이제 어디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 뭐 이거를 폐차시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버스 공영 주차지 이제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401억 중 이게 지금 3회 추경 30억이 이게 이제 됐는데 여기에 그 지역민들의 어떤 많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애환이 많이 서려 있었는데 이거 처리는 잘 됐나요? 아 이제 그 보상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그 도에 이제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이 보상과 관련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재결 자녀 보상비라고 해서 30억인데 이분들도 평생을 살고 지내던 이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뭐 수개월 동안 평택시청에서 연자농성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이제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 그 차고지가 보통 남부권에 몰려 있잖아요. 이제 북부권에 분산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저희들은 대환영인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주민들의 어떤 그 보상이 소홀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미주 2차 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 개선 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122면 9시에서 뭐 4시까지 35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하는데 무료 개방해주는 아파트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장소 제공해주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예. 그 전체를 하기 때문에요. 그 예산 자체가 지원하는 자체가 그게 지원되는 겁니다. 예. 1억을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예. 1억을? 예, 예. 그 어. 시설을 전부 다 저희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주차 면수 122면을 쓰게 한다면 그것만 해주나요? 아파트 전체 주차장을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체 개방하는 개선해 주는지 개선하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금, 주차장에서만? 예. 그 음. 시설을 전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 지역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주차장도 별로 없고 이제 지역들이 뭐 이렇게 차량이 막 진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좀 이용이 돼서 주차난이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뭐 끝내고요. 간단하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전체 2,630억 정도를 이제 올리셨는데 이 추경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최대한 그 민원을 유발시키는 이런 사항을 좀 자제를 하게끔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을 좀 이렇게 현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 시에 재포장 시에
평일에는 그 차량 통행이 상당히 혼잡하게 되어서 교통 통행에 많은 그 방해를 주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데 공사할 때 보면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이제 그 야간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단점이 있겠지만은 우리 평택시도 이동인구가 많이 그 유입이 돼 있어서 도로 포장 시에는 사전에 포장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좀 걸어주시고 주말이나 야간에 좀 공사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그 체크를 좀 하나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명세서를 보면 설명서에 안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안전 총괄과 내부 거래 지출해서 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내부 거래 지출해서 123억 4,8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잡아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내고 13억 4,8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110억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원금을 상환하는 작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우리 상권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뭐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110억 그 원리금 그 상환하는 부분은 그냥 그 세입 예산이 뭐예요? 이거 그냥 일반 뭐 지방세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 가지고서 지금 110억을 갚겠다 상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세입 부분은 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반회계 예산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원래 2024년도에 상환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료에 의하면 24년 9월 30일까지 상환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냥 상환을 이번에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50억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그 뭐 소상공인이나 문화예술인들, 집합금지업소들 뭐 이런 거 50억 지원하는 것도 이게 집행 잔액이 13억 4,200만 원이 남아서 이제 다시 이제 재난관리 기금으로 다시 넣으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서 이게 그 최초의 예산 편성을 일괄적으로 한 부서는 일자리 창출과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이건 총괄은 이제 일자리 창출과에서 다 그렇습니다만, 취합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거는 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거 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할 때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전출금 보내기 전에 우리 상권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해주셨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26.8%예요. 50억 중에서 13억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의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이 예산이 10억인데 3억 9,3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근 40%를 반납을 한. 왜 40%씩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지도 분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도 1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반납을 4억 8천씩이나 반납을 해요. 그건 50%나 반납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분석을 했었어야 된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정말 어려워서 힘든 분들도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느냐. 문제라는 거죠. 그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지원금도 3천만 원 지원하는데 1,300만 원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재난 상황이 계속
뭐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이게 혹여 이제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DB 구축을 정확하게 해놔야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잔액 많이 안 남고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요거 임시회 끝나면 이 전체적으로 이런 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권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을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있으면 해서 여태까지 이제 각 부서에서 집행했던 사항들 다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렇게 할 때부터 잘 자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각별히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이은하 의원님이 이제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당부하신 것 같고요.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